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6월 15일 토요경마 마른 하늘의 돈벼락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태규 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주차 경마입니다. 시작부터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도 안 좋은 소식이더니만 이번 주입니까? 이번 주도? 예, 대한민국 경마에 한 획을 걷어요. 네. 시스말 매니피가 사망을 했다고. 네.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사에 뜨더라고요. 내용을 이제 한번 쭉 읽어봤지. 그랬더니 매니피가 93년생이더라고요. 네. 6년생? 23살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80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왕성한 시스마라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작년까지는 1년에 한 120회 정도 교배를 했는데 뭐 올해는 뭐 90회 정도로 줄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배 이후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 세상으로 떠났대. 근데 사람으로 치면은 복상사예요, 복상사. 사람이 복상사를 당하는 확률이 3%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깝네.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80대, 90대 뭐 성생활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드물잖아요. 네. 요즘 아무리 약이 좋아도 뭐 지금 뭐 40, 50대들도 힘들어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니피 같은 경우에는 시스말이기 때문에 뭐 자기의 임무를 다 하다가 뭐 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 매니피 자마들이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 네. 근데 저희야 이제 경마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 뉴스에 일반인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성착취다. 마사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또 난리가 났더라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경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니피가 이제 떠났다고 하니까 조금은 씁쓸하고 또 마음도 안 좋더라고. 그래도 이제 족적을 많이 남겼고 네. 좋은 말들도 대부분 이제 다 매니피 잠하고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이제 아파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도 큰 핵을 남겼으니까 또 좋은 시선말이 나타나겠죠 언젠가는. 마사에서 화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화장. 네, 저 세상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바람, 네.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주는 또 이제 큰 대회가 있습니다. 3관의 마지막 관문이죠. 뭐 농림부 장관배 대상 경주인데 글로벌 축제하고 원더풀 프라이의 재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네. 농림부 장관배 대상 경주는 해당 경주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지난주 이제 방송은 저희가 토요일 1경주 PK 군항으로 포문을 열었고 마지막 1월 10일 경주는 울트라 펀치 우리 윤태규 의원이 쌍까지 외쳐드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시작과 끝이 좋았어요. 네, 토요일 1경주 이제 배당이 PK 권항이 61배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에다 울트라 펀치는 제가 또 쌍으로 한번 놓고 때리자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제가 자랑이 아니고 방송에 합류한 이후에 공격적인 배당 막건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토요일 마지막이었던 성파도 32배, 그렇죠. 또 라운칸 14배, 또 특별스타도 인기 2위와 붙여가지고 49배. 굉장히 좋은 배당들을 많이 불러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사모사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힘을 들여가지고 배당마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요번 주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윤택 위원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유 뭐 이제 네. 진가가 좀 더 우러나서 여러분들께 더 큰 기쁨 100배짜리 한번 이번 주 도전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방송 내용이 좋아지면서 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나대찬이도 유쾌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뭐 자랑이 또 아닌데 이 방송 들어오면서 나대찬 위원님이 적중이 본물이 터지고 있죠. 지난주에 보니까는 또 금토일 합해가지고 한 주에 16개를 맞추셨더라고. 아, 그거 뭐 늘 있는 일인데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 왜 자꾸 해요? 그 전에는 없었거든. 아, 그때도 잘 맞췄었어. 그렇습니까? 아, 그럼. 근데 뭐 배당을 보니까 거야. 관심도 있었는데 그 92배 방송 승부 그것도 맞추고 뭐 저도 뭐 토요일 일요일 양쪽으로 방송 승부를 다 맞췄습니다만은 16개에다가 다죽중 기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 모두에 이번 주 지난주에 대결을 한번 펼쳐보겠다. 네네. 그 결과를 이번 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적중 개수는 제가 월등히 많습니다만은 네. 경마라는 게 뭐 많이 맞춘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환수 싸움인데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했더니 토요일 날은 제가 고배당 적중이 많아가지고 토요일 날은 제가 환수가 좋았고 또 일요일 날은 우리 윤태규 의원이 고배당을 후반부에 네. 연속해서 때려드리면서 환수는 또 윤태규 의원이 좋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무승부였다. 무승부. 그럼 요번 주가 한 번 더 갈까? 타이틀 매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가시죠. 이거 가겠습니다. 부러뜨려야지 어떻게? 그 뭐 이거는 일을 네. 확정 짓고 네. 한번 말씀 나누시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재대결 결과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이제 전화 윤태규 의원은 뭐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이제 무통장 서비스 최저가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네네. 윤태규 의원하고 저는 이제 하루 10,000원씩 네. 팬 여러분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요즘 문자 비싼 문자들 많더라고요. 뭐 3만 원짜리도 있고 뭐 VIP에서 5만 원짜리 문자도 있고 한데 저희는 뭐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10,000원을 보수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문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네. 동거동락하면서 네. 물가가 오르던 뭐 어떻게 되던 싸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서비스 가는데, 개념으로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 팬 여러분들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고 동시에 이제 윤태규 의원은 검빛에서도 이제 문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무통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검빛을 통해서 윤태규 의원의 문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삼쌍 좋아하시는 분들은 검빛 문자를 신청을 해주십시오. 제가 검빛에서는 제가 삼쌍 문자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쾌한요병산 그 들어온 경주 맞췄다면 네네네. 그게 삼쌍이 1,500배 나왔잖아. 네, 그거 제가 6 넣고 네, 3번, 7번 말씀드려가지고 삼쌍 조합에 1,500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 광고를 안 했어? 겸손해야죠. 제가 항상 팬 여러분들께는 잘하던 못하던 죄인인데 뭐 1,500번 한번 맞췄다고 동네방네 광고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좋은 자세예요. 네. 요번 주에 저 2,000배 한번 그리고 큰 소리 한번 치겠습니다. 2,000배 맞추고 한번 큰 소리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승부 경주 하나씩 갑니다. 윤태규 의원이 몇 경주죠? 저는 이 오늘 7경주? 7경주로 승부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나대찬이는 4경주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승부 경주는요 한 개씩만 가져갈 거예요. 네.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에 딱 집중을 해가 저도 집중력을 이제 살리니까는 지난주 토요일 방송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은 두 개를 다 때려드린 것처럼 한 가지 한 경주 딱 집중해서 적중을 보답드리겠습니다. 방송 승부 마친 거는 굳이 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네.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시죠.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은 나대찬이가 4경주, 윤태규 의원이 7경주, 승부 경주 한 개씩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1경주부터 달려보겠습니다. (1경주) 6등급 1000m입니다. 신마경주예요. 네. 포인트가 어딜까요? 49조죠. 49조 5번에 탁트인 그리고 외곽이 10번에 페더럴킹이 이번 경주에 키포인트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인기는 5번 탁트인이 더 모으겠죠? 기록이 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조교는 텐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49조 한집 승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일단은 단거리 경주 특성상 기본적인 선두력을 갖춘 5번 탁트인이 충마로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5번 놓고 10번 페더럴킹 한집 승부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한집 승부를 깰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일단 뭐 많은 마필들이 대두가 될 건데 뭐 6번에 롤러브레이드도 있고 외곽에 뭐 9번 금화콜로설이라든지 12의 장수나봄 이런 말들이 있는데 9번은 좀 아직 아니야. 힘이 좀 덜 찼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야. 예, 아직은 이건 아닌 것 같고 6번은 롤러블레이드나 12의 장수나봄 이 12 장수나봄은 사실 뭐 아니면 도 같아. 이게 조교할 때 보니까 외측으로 사행을 한 악벽기가 있어서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이런 말들이 또 악벽이 순치가 되면 무진장 뜁니다. 그래서 조교가 좋기 때문에 12 장수나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권으로. 네. 6번 롤러브레이드는 이제 김영근이가 주행 심사해 받았는데 단학가가 올라가 있고
김영군이는 또 11번 KN 로드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11번 KN 로드는 제가 주행 심사해 보니까 이제 발주가 좋지 않았어요. 늦발을 했는데 막판 라스트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 청수 여자하고 병합하는데 훈련의 성과도 좋았던 터라 제가 봤을 때는 김영근이가 주행 심사에 받았던 6번 롤러브레이드가 뭐 5번하고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이 신마경주 최저 배당 공략은 피하시는 게 상책이잖아. 오히려 외곽에 있는 12번 KN 로드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경주는 5번 탁틴을 놓고 이제 외곽에 있는 뭐 10번, 11번, 12번 이런 애들 중에서 이제 가볍게 배당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경주 가겠습니다. 2경주에 뭐 미쳐있는 하나 있다면서. 완전히 많이 미쳐 있는데 현장에서도 미쳐 있을 것 같아요. 3번은 호크의 영광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껏 보면은 이제 뭐 흔적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사실 16조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흔적을 보여주고 때리는 마방들이 있고 이제 철저하게 아꼈다가 한번 딱 때리는 마방이 있는데 16조가 후자죠. 요번에 이제 훈련도 굉장히 좋고 지난주부터 수영 조교를 좀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말년차가 굉장히 컨디션이 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경주가 6번에 내기레비치라든지 뭐 1번에 마하천하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수준이라면은 3번의 호크의 영광이 좀 안쪽에서 딱 참고 있다가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발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3번 호크의 영광 강력 추천드릴게요. 제가 초를 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3번 호크의 영광은 지난번에 흔적을 보였어. 아, 흔적을 보였다. 네, 복귀를 제대로 하면은. 근데 여기서 반문을 제기하자면 나 위원님이 경마 경력이 지금 거의 한 30년이 이제 다 돼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호크의 영광 흔적은 보였는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인기도를 보니까는 많이 밀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밀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복귀를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출발과 동시에 이동화가 내측에 짱을 박아요. 짱 박혀갖고 중후미권 꼬리 물고 따라가다가 직선에서는 이제 붙어버리는데 시종 엇박자 추진을 하면서 입상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8번 퀸스트리트가 외곽에서 선양을 갔거든. 근데 퀸스트리트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동화 기수가 직선에서 제대로 추진을 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착순권 이상의 성적은 가능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이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가 됐고, 그리고 윤태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교도 좋아졌다면은 3번 호크의 영광은 이 첫 입상에 호기를 만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떠들면은 현장에서 또 바람 엄청나게 불 수도 있어. 6이 빠지면 되죠. 내기레빗? 네, 내기레빗이 인기 1위 갈 것 같은데. 얘가 빠질 만한 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주니까요. 근데 3을 놓고 하면은 그냥 인기마들 후차권으로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주력을 좀 배당으로 또 다른 배당으로 또 다른 배당은 어디야? 또 다른 배당은 저는 7번이 블루밴드가 사실 보여준 건 없거든요. 계속 순발력은 보이고 있는데 발주는 굉장히 잘 받고 스타트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말이 아직 마방에서는 덜 만들어졌다는 판단인지 아직 선행 승부를 좀 제대로 안 때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편성에서는 선행마 부재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37은 몇 배 나올까요? 37은 한 최소 20배 이상, 나올까? 2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 37로 한방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36 들어오면 본전이고, 네, 그 정도. 뭐 3 놓고 7 때리고 뭐 6번, 8번. 네, 이런 애들 받쳐가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1번 마하천하도 1번 게이트에서 깔짝거릴 것 같은데 또 구멍수 4개 가져가면 모양새 빠지잖아. 3방울 압축해야지. 3번 놓고 7번 때리고 6번, 8번 이렇게 정리할게. 3경주는 큰 배당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2번 허시대보, 3번 컬러즈들하고 4번 스마트구나. 3파전 구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뭐 외곽이 58도 좀 팔릴 텐데 이 뭐 서브라고 생각하면 되고. 5번은 제가 데뷔 전 지난번 다 노렸던 녀석인데 센 말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지난번에 이제 사실 쪽팔린 얘기지만 이제 추천드렸거든요. 놀랬잖아요. 이게 앞에 붙으려고 이제 말이 대하시가 안 나오니까는 그냥 확 밀려버리더라고요. 5번은
제가 데뷔 전부터 좀 거품을 불었는데 과대평가를 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고요. 8번 크레이지퀸도 4월 14일 날 이동국이가 배당 터트렸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제 문성혁이의 감량 3kg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안쪽에 인기말을 제끼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결국은 2번, 3번, 4번 중에서 축마 잘 잡아서 나머지 말 때리고 받치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윤태균 축마로 어떤 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4번의 스마트 군항입니다. 이게 500kg가 넘는 굉장히 주폭도 좋고 덩치가 이제 위압감이 있는 마필이에요. 이게 데뷔전에서 발줄을 굉장히 잘 끊어서 뛰었습니다만 선입관 안쪽에서 그냥 자기 걸음만 꾸준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 속구보 위주의 가벼운 훈련 패턴이었다라면은 이번에는 병합주기도 때려냈고 여기에다가 출전주기 좀 길게 가져갔지만 질병이 없습니다. 그만큼 말을 훈련 기간을 길게 가져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4번의 스마트 군항이 오늘은 뭐 충분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4번 스마트 군항 데뷔전 3착 들어갔는데 이번엔 3착 이상의 성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2번 허시대버입니다. 데뷔전에 제가 이 말을 평가할 때 떡대만 좋았지 별게 없다. 상당히 둔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킹에이스든가 병합하는데 이전보다는 몸놀림이 가벼워졌고 굉장히 날렵한 느낌이에요. 주폭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는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2번 허시대버하고 4번 스마트 군항이 최저 배당 깜빡이가 유력시돼요. 네. 근데 이제 깜빡이 요즘 함부로 때렸다가 깨구락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은 문세영, 박울은 두 능력 기수가 마음 먹고 조진다면 2번, 4번이 손잡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3번 컬러지들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3복이나 3쌍에서 그냥 받치는 막권 정도로 가져가시면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런 얘기가 맞을래나?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는 경주죠. 왜냐하면 또 2, 4 때리고 2, 3 받쳤는데 뭐 받치는 거 들어오면 또 돈이 안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2, 4, 3 이렇게 오면은 복으로 때리고 3복으로 받쳐가면은 다 먹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상경주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4경주는 나대찬이가 준비한 토요일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부에 뭐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했어요. 최단거리 1000m 뭐 선두권 난타전 구도인데요. 선두권 경쟁 구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대찬의 관심마필 준비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 최근 좀처럼 입상의 길을 잡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편성 자체도 잘 만났고 전개도 명확하고 상태는 데뷔 이후 가장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히 입상을 해낼 것이다. 4경주는 되는 말들이 여러도 있어요. 배당판이 아주 난잡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중심을 잡아줄 충막감 제대로 세워놓고 후차권 맥시멈 3방 안에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아주 빈틈없이 때려드리겠습니다. 4경주 팬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나대찬이는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는 이제 5등급 1300m예요. 요거는 인기마들이 좀 불안불안한데 이거는 뭐 딱 봐도 터진다라고 적혀있는 경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번 빅토리 킹, 5번 블랙파티, 9번 태풍 아이즈 이런 애들이 일단은 인기를 모으겠죠. 네. 3번 빅토리, 4번 빅토리 킹은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추천을 드렸던 녀석인데 스마티블라고 병합하는데 뭐 인상적인 탄력은 아니었고 5번 블랙파티 같은 경우에도 원더풀 딕시하고 병합하는데 오히려 걸음이 밀리더라고. 9번 태풍 아이즈도 외곽에서 딱히 보강된 걸음은 없어요. 인기마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윤태균하고 제가 배당마 한 마리 소개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자고. 윤태균 어떤 말 배당으로 봐요? 저는 이제 용병 기수 중에서 앞만 보고 타는 기수, 정말 열심히 타는 기수, 이제 마누엘 기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복한 기억하시죠? 정말 최선 다했는데 말이 안 됐던 그런 경주였는데 이 창성진주를 그 마누엘 기수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사실 임팩트 없는 걸음이기는 한데 마지막에 그래도 한 50m, 100m 남겨놓고는 흔히 얘기해서 흔적을 좀 남겼단 말이 7번의 창성진주입니다. 이번에 윤택에게 바라보는 이 시선으로는 앞이 빠르지가 않다. 어차피 뭉치는 레이스라면은
가장 훈련도 잘 돼 있고 열심히 타는 기수. 저는 7번의 창성진주의 이 마지막 이 배당 한 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택 위원이 일요일 후반부에 고배당 연속해서 때려주시더니 지금 방송할 때 고배당 추천이 뭐 거침없이 나오네. 좋습니다. 아주. 지난주에도 이제 고배당 마필들이 뭐 나위원님하고 합작을 하긴 했지만 잘 들어왔는데 이게 고배당이 사실 초기 좋을 때는 확 올라왔다가 안 될 때는 경마는 대끼리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그 요즘에 이제 고배당 쪽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방송에서 좀 더 고배당 마필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다 보면은 안개가 낄 때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그럴 때는 마음도 좀 답답하고 보이는 것도 인기만밖에 안 보이는데 또 어쩔 때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면 안개가 싹 걷히면은 이제 배당마들이 무등산 수박처럼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경주 인기마 불안한 가운데 7번 창성진주의 고배당을 기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김정준의 1번 퀴피드 스톰입니다. 1월 12일 날 1300m에서 배당 터뜨렸어요. 그 당시 이제 배당을 합작했던 애가 하늘나래인데 하늘나래가 얼마 전에 배당 터뜨리고 들어왔죠. 안토니오 타고 왔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땅바닥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1번 게이트 인코스 이점이 생겼고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전보다는 구보 위주로 상당히 길게 가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렸고요. 지금 32조 김민섭 조교사가 이제 300승을 목적에 두고 298승에서 발목을 꽉 잡혔어. 그래도 이제 32조 조교하는 거 보면은요. 모든 말들 상당히 열심히 돌리고 있거든요. 1번 킵스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고 안 가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컨디션 자체가 올라와 있고 선두권이 빠르지가 않고 인기마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김정준이가 올 1월 달처럼만 추입 타임 제대로 잡고 쳐들어온다면은 1번 퀴피드스톰도 이번 경기 배당을 선사할 수가 있다. 나의 차지는 1번 퀴피드스톰을 세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번외 얘긴데 이게 뭐 꼭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7번, 1번이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 이거 한 500배 되겠다. 500배 넘을 거. 왜냐면 지금 뭐 문세영도 불안하고 문성혁도 불안하고 뭐 김명근도 올라가 있는 말이 시덥지가 않아서 계속 이 말씀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안 될 것도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뭐 오경규는 그래요. 뭐 1번 놓고 4번, 5번, 7번, 9번 뭐 다 쓸어 담아도 돈이 되고 뭐 7번을 놓고 1번, 4번, 5번, 9번 다 쓸어 담아도 돈이 돼요. 그 점을 이제 배팅에 참조하시면 되겠고 일단 오경규는 저희가 인기마 거품 물기보다는 저희가 보고 있는 배당마 한 마리씩 소개를 드렸습니다. 1번 퀴피드 스톰하고 7번 창성진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6경주는 우리 윤택 위원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주실래요? 한번 시시겠어요? 네,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요건 6경주는 이제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말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 요 두 패턴의 흐름인데 저는 일단 충마 하나는 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9번의 릴페트론인데 데뷔전이었던 이제 2월 16일 경주에서 1300m 선두권 앞선에 갖다 붙여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쓰러지고 있다가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한번 보여줬죠. 이번에 조교가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좋습니다. 이철경 기수가 최근 33주에서 기승 횟수는 얻어가고는 있지만 좀 전폭적인 지지는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기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되고 뭐 지난주에 성파라든지 뭐 특별스타 이런 마필들을 기점으로 이철경 기수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9번의 릴페트론을 일단 중심으로 좀 잡고 공략을 하고 싶고 3번의 달려라 레오는 지난번에 이제 저도 이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앞선의 전개가 너무 잘 풀렸고 다른 마필들이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3번 달려라 레오는 전개적인 이점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얘는 현장에서 한번 검증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고배당 하나 추천드릴게요. 2번은 본능대로인데 저 지난번에 현장에서 갑자기 한 10분 남겨놓고 급격하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다 이유가 있지.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본능대로 그러니까 말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좀 무거웠는데 요번에 좀 무거웠던 게 풀렸고 안쪽 마지막 끝거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기마 쪽에서는 9번의 릴페트론을 강하게
여기에 이제 배당으로선 이번에 본능대로를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뭐 5번에 요리조리까지는 9번, 2번, 5번 이 세 마리 쪽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놓고 육형주는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달려라 대원은 지난번 1번 게이트 전 게이트점이 있었다. 네네. 팔리면 연투기 대치 떨어지는 녀석이고 2번 본능대로는 지난번에 바람 부는 게 심상치가 않은데 이번에 내측 내려와서 뒤통수를 때릴 수 있고 9번은 많이 좋아졌다. 5번 요리조리는 이제 박태종 기수가 주중 내내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말은 잘 만들어놨어요. 승부를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네. 육경주는 9번, 5번, 2번 세 마리로 압축해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는 윤태기 의원이 준비한 이제 토요일 후반부 승부 경주네요. 아, 저한테도 뭐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추천 경주 2개를 말씀드렸는데 다 이제 꽂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축에 대한 믿음을 드리겠다라는 거였어요. 토요일에서는 이제 제가 달순이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제 적중이 됐는데, 자, 요번에도 이제 믿을 만한 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너무 아깝게 깨졌던 마필입니다만 요번에는 병합조교에 또 직접 마무리 목요일 훈련 조교까지 굉장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좋아졌고요. 말이 컨디션은 올라와 있고 지금 인기를 뭐 7번의 라이즈 앤 샤인이나 10번의 블랙 윙윙 지난번에 입상했던 마필들이 모을 것 같은데 저는 요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좀 좋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을 쌍승시까지 올려놓고 한 20배 언저리 되는 마건에 한군역 승부 주력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가 제가 봤을 때 투어 경마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경주야. 네. 근데 윤태기 의원이 또 깔끔하게 해결을 해준다는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겠네. 요거는 네. 교통정리도 네. 현장에서 잘 하셔야 네. 되고 윤태기 의원 지난주 승부처 2개 경주 모두 때려 드렸어요. 좋은 기운 기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 7경주 승부에서도 팬 여러분들의 동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기 의원은 적중으로 보답을 해야겠죠? 적중과 한 수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8경주는 이제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5번 박차오름이 지난번 1400m 선행 가서 그대로 꽂아버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부담력은 늘어났습니다만은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또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얘는 이제 현장 상태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단점이 있는 녀석이라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뭐 무조건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찝찝해. 그래서 5번 박차오름은 현장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애가 어떤 애가 있을까요? 일단 팔리는 말들 자체가 많기도 하고 또 각질이 충돌을 하는 선행 말들이 많아서 그런 또 어려운 경주인데 일단 저는 7번의 엉크로 요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초코 캔디 대상 경주 나갔단 말에 빠따를 1400에서 자력으로 또 때려잡았고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 대가리 왔던 이제 울트라 챔피언하고도 거리 격차 크게 없단 말인데 공백 기간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마무리 훈련 또 안토니오가 성실하게 시행을 했고 1400m까지 대가리를 왔던 마필 이번에 거리 12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개적으로 뭐 5가 앞에 가던 뭐 8이 외곽에서 어퍼 까던 7번 엉크로는 좀 비교적 선입권 안쪽에서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태까지 좋다라면은 7번 엉크로를 좀 노림수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리부 준저 병합하는데 이제 옆에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연습하더라고. 네. 선상 이제 5번 박차오름이라든지 뭐 3번 매치 캡틴, 뭐 8번 강천어의 별 이런 애들이 이제 선두권 경쟁에 나서겠죠. 네. 4번 와일드 파이트나 7번 엉크로도 기본적인 선두력은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 싸움에 가담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1400m 선입으로까지 입상 경험이 있는 7번 엉크로가 공백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원만하다면은 이번 경주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크레이지 위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요거는 저도 너무 갑자기 지난번에 못 뛰어가지고 좀 놀랬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효정이가 칼을 빡빡 다시 한번 갈았더라고요. 얘는 이제 전개가 그거죠. 이제 뭐 앞에 갈 수는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조경하는 거 보니까는 좀 따라가는
이 작전을 구사를 하고 있는지 조교 패턴이 살짝 바뀌었더라고요. 이번 크레이지 위키는 어차피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5도 좀 약하게 보고 8번 강촌의 별도 좀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크레이지 위키는 막건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의별은 지난번에 이제 1300 기습선행 버티기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감량도 들어갔습니다만은 외곽에서 선행을 가기도 쉽지가 않고 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혼합 3등급 경주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8경주는 이제 7번 엉크러를 놓고 5번, 4번, 2번 순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됐죠 이 정도면. 배당도 괜찮을 거고 예. 좀 정리되셨죠? 예. 자, 부경주는 이제 혼합 2등급 1800m입니다. 뭐 1번 블루울프하고 9번 플라잉 위닝이 팽팽한 양강구도를 형성하겠죠? 네. 윤태경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인기 마필들은 나 위원님이 이따가 정리를 해주실 거니까 맡기고 전 배당만 한도 이제 추천드릴게요. 너무 배당으로만 가는데 안쪽에는 이제 2번에 북마드림인데 이번에 북마드림은 제가 이 3월달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부터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게 최근에 뛰는 걸 보면은 5월 4일 경주에서는 준대끼리까지 팔렸어요. 말이 좋아져가지고 외곽 앞선에 빨리 갖다 붙였지만은 또 그만큼 빨리 죽어버렸고 지난번에는 뭐 하바나 찰리, 스프링백, 라피도 코스 그야말로 엄청나게 센 편성에서 초반에 늑발까지 해버렸던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에 북마드림이 분명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있는 마필이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뒷심 꽃자리 전개만 펼쳐준다면은 이번에 북마드림이 이번 경주에서 좀 배당을 몰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2번 북마드림 뭐 배당마로 소개를 했고요. 1번 블루울프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1번 게이트 행운을 잡았어요. 유승환이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선행을 피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1번이 선행을 가면은 뭐 지난번 동골이 뭐 여유있게 대가리를 깎고 뭐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곽에 있는 9번 플라잉 위닝보다는 1번 블루울프가 뭐 선두권 장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정계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9번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요. 9번 플라잉 위닝도 최근 뭐 장거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얘는 이제 선두권에 힘으로 붙어가지고 꾸역꾸역 뛰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1번 블루울프가 레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이끈다면은 오히려 9번 플라잉 위닝은 외곽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선행을 가고 뭐 2번 북마드림이라든지 조교 때 거론변화에 보였던 7번 태양의 부배 요런 애들이 이제 선취권에서 날라오면은 뭐 배당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1번을 놓고 9번 플라잉 위닝 같은 경우가 뭐 최저 배당이 유력시 되는데 뭐 배당이 3배 이상이 나온다면은 뭐 배팅권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세게 팔린다면은 9번은 제껴버리고 우리 윤태견이 말씀하신 2번 북마드림이나 지금 장산 파워하고 병합할 때 분명히 회복세의 모습을 보였던 7번 태양의 후예 요런 애들 이제 후차권으로 연결을 해서 배당을 한번 가볍게 노려보고 싶어요. 구경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인데 칼을 대야 될 인기만 한 마리가 있죠? 있습니다. 제가 칼을 댈까요? 나 위원님이 메스를 대실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윤태기원이 돼. 나 피 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작업이네. 1번에 구름 왕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어느 정도 이제 출전 주기를 두고 주행 점검을 받고 나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입상을 한 걸 보면은 약간 간신히 묻어 들어오지 않았느냐. 박차오름이 워낙 페이스를 빠르게 이끌어 나갔고 그 뒤에 전개가 따라오는 말들이 없다 보니까 이 말이 그냥 묻어 들어왔던 경주인데 자 뭐 1번 게이트의 또 마지막 경주의 문세영이고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당연히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저는 이 새벽 훈련의 강도라든지 마필 상태 특히 4조는요 조교가 좋고 안 좋고가 판가름이 굉장히 쉬운 마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에 구름왕자를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나변님과 회의를 마친 결과 나온 답입니다. 1번 구름왕자는 제가 이제 3월 31일 날 그때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이제 박수영 의원하고 방송을 진행할 때 여러분 이번에는 올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차오름이 선행 가서 선행 불패해 주렸거든요. 버텼고 이제 구로망자는 선입권에서 킹포스하고 2착 싸움을 하면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사력을 다해서 2착을 지켜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부담 용량이 2.5kg 늘어났고 뭐 윤태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교강도가 현저하게 약해졌어요. 거기에 사조 박윤규 마방은 인기만은 늘 조심을 해야 돼. 사조도 터지면은 또 와장창 터트리는 마방이잖아. 그렇죠. 또 인기마 승부가 잘 안 되는 마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구로망자는 이제 문세영이가 마지막 경주 모두의 믿음을 받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팔리면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일반 구로망자의 대안으로는 이제 3번 스타파워. 제가 지난번에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3차 보더라고 1800에서 만세 불렀는데 네. 지난번에 온 줄 알고. 그렇죠. 나도 언제 알았어. 근데 그 이전 4월 20일 경주 1400m에서 3착을 했고요. 공백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해서 3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녹슬지 않는 기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필 컨디션이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조교 탄력도 만족스러운 모습이라 이번에는 이제 김효정 기수가 3착 이상의 성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3번 요거 놓고 때리려고. 그럼 3번 스타파워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배당만도 또 배당이야? 초지일간 네. 배당으로 네. 여러분들 어차피 요즘에 말씀을 드리자면 삼복삼상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5번의 주먹도끼는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얘는 데뷔 초반에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경주력을 살짝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속된 말로 컨디션이 완전히 맛이 갔다가 최근에 다시금 마누엘이 기승하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4월 28일 경주에서는 머리차 싸움에서 졌고요. 지난번 경주에서는 늑발을 하고 사행 악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금 앞선에 가담을 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경주 조건을 펼쳤는데 요번에 마누엘 기수가 지난주부터 훈련을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정성이더라고요. 정성 또 정성인데 자 줄어든 1400 뭐 인기마필들도 조금 뭐 꺼림직하다? 그렇다면 5번의 주먹도끼는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누엘 기수의 정성이 하늘에 통한다면 5번 주먹토끼가 뭐 배당을 몰고 올 수 있겠죠. 네. 이게 현장 가서 좀 팔릴 것 같기도 해. 팔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제 7도, 6도, 뭐 심지어 안쪽에는 1도 현장에서 있고 없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5가 또 대안으로 팔리겠죠. 일단은 3번 스타파워의 5번 주먹토끼, 3번 5번 막권 아주 매력적인 고배당 막권이 될 것 같고요. 4번 킹메신저는 이제 승급전 감량 받았습니다만은 이 원더풀 딕시 병합하는데 따라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조심을 하셔야 되죠. 7번 와일드 드래곤도 지금 계속해서 팔리고 승부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맛이 갔어요, 얘도. 7번 와일드 드래곤도 송재철이 지난주에 이제 군 제대 후 복귀전을 치루었는데 한 번도 입상을 못했죠. 송재철 기수는 이제 들어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고요. 8번 아멘다가 이제 마체가 왜소한 단점은 있는데요. 최근 두 번의 경주 화기가 이끄는 상당히 빠른 페이스의 경주에서 늦추입 3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은 얘는 예전에 1400m에서도 입상 경험이 있는 상황이고 전보다는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는 않아요. 거기에 1400m이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추입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고 9번 베스트라인도 이제 승급전입니다만은 감량 2kg 들어갔고 상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4월 13일 경주에서는 이제 체중이 불어나오면서 인기리 팔려고 힘을 전혀 쓰지 못했고 지난번에는 이제 체중 빼고 나오면서 대가리 치고 승급전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외곽입니다만은 그린다르크하고 병합하는데 8번, 9번 배틀라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승급전에서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경주는 뭐 3번 스타파워 뭐 1번 그루망자 이게 3번 1번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최저배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최저배당 공략하시기보다는 뭐 1번 그루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복이나 3상 쪽에서 받치는 정도 생각하시고요. 3번 스타파워를 놓고 뭐 5번 주먹토끼 8번 아멘다 9번 베스트라인 요쪽에서 이제 중배당 이상을 한번 가볍게 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토요경마 10경주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게 좀 있었을까? 부족한 거는 또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더 채워드릴 거를 채워드리고 그러면서 또 적중으로 보답도 드리고 나는 또 배당으로 보답을 드려야 되고
아주 배당 좋아요. 이번 주에 윤태기 의원이 또 사고 칠 것 같아 느낌이. 소고기를 제가 이번 주는 반드시 얻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 네. 윤태기 의원이 잘해야 저희 방송도 살고요. 저도 덩달아 뭐 춤을 출 수 있으니까. 윤태기 의원이 요즘 이번 주에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신감도 대단하기 때문에 뭐 팬 여러분들이 윤태기 의원과 함께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 얻어가실 것 같아요. 토요일공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1월 공마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